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늦은 시간에 업로드되는 만큼 오늘은 서두에 많은 말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어떤 회차든 자신만의 이변 경기는 꼭 챙겨서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고 계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최종픽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쭉 14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픽 모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썬덜랜드 대 브랜드포. 자, 썬덜랜드의 경우는 주중 허더지필드와의 컵 경기를 치렀지만 완벽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라고 보이고, 브랜드포의 경우는 이고르 티아고, 오우타라, 나단 콜린스 같은 주전자원들을 후반전에 투입을 하면서 선발 라인업은 1.5군 정도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썬덜랜드보다는 주전자원들의 체력을 조금은 썼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주중 컵 경기에서 득점 및 승리로 인해서 기세를 올린 브랜드퍼가 이번 경기에서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팀 썬더랜드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데니얼 발라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손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데니얼 발라드 선수의 경우는 제공권과 태클 능력,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경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롱볼 차단과 공중볼 경합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다면 브랜드포드의 191cm 공격수 이고르티아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한 방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192cm 수비수 반덴버그, 193cm 나단 콜린스, 194cm 에단 핀록 선수도 컵 경기에서 출전을 하면서 부상에서 돌아왔고,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198cm의 아예르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주는 볼을 카르발류 선수가 밀어넣는 득점 장면도 나왔었기 때문에 롱볼을 자주 활용하는 양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제공권에서 우세한 브랜드퍼가 패배할 경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브랜드퍼의 경우 자신의 진영에 내려앉아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썬덜랜드가 득점하기도 힘들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이 경기는 썬덜랜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토트넘 대 본머스. 자,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시작이 굉장히 좋죠. 번리를 상대로 승리한 건 뭐 다들 예상을 했지만, 맨시티 원정을 가서 0대2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프치히의 사비 시몬스 선수 영입까지 오피셜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도 확실히 구했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주중에 토트넘의 경우는 주중 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원정팀 본머스의 경우는 브랜드퍼와 경기를 치렀고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세네시, 세멘요 선수는 후반전에 바로 출전을 했고, 브룩스 선수와 에바닐손 선수도 후반전 60분이 지나면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는 주전 자원들의 체력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1번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체력적인 문제는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머스가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라는 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본머스가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득점이 벌써 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어택 득점이 가장 높은 팀인데, 카운터 어택이 잘 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높아야 하지만, 토트넘은 브랜드포드 다음으로 자기 진영에서의 활동량이 34%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기 진영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의 공격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뒷공간이 열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토트넘의 수비수 반더벤에게 고전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잘 먹혀 들어가는 공격, 한마디로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다가 상대편 진영에 툭 롱패스로 찔러주면 쿠두스 선수나 히샬리송 선수가 개처럼 뛰어가서 몸통 박치기를 하면서 뺏어내는 상황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잘 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전술 자체가 토트넘이 유리할 경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울버햄튼 대 에버튼. 자, 저는 이 경기는 보자마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로 지으면 무승부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도찐 개찐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에버튼이 울버햄튼보다는 이번 시즌 초반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울버햄튼이 상성상으로는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홈 경기라는 이점을 생각해 볼 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울버햄튼이 주중 컵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기세를 탔고, 라르센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해서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골 감각을 살렸죠. 그리고 에버튼 역시 주중 컵 경기에서 베토 선수와 알카라즈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살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굳이 단통으로 선택을 한다면 무승부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건 투픽은 하지 마셔라. 투픽 했다가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단통으로 무승부를 하든지 아니면 승무패로 저처럼 지우개 찬스를 쓰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알라베스 대 HT 마드리드. 자, 우선 알라베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첫 경기는 3시즌 만에 승격한 레반테를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2득점을 기록하면서 1점 차 승리를 했고, 베티스 원정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로 1대0 패배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난 시즌보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 찬스에 비해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반테는 현재 이번 시즌 세트피스로만 4골을 먹히면서 세트피스 방어가 약한 팀이라는 게 현재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레반테를 상대로는 당연히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라베스가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였던 키케 가르시아 선수를 내보냈고, 두 번째로 득점이 많았던 후안 요르단 선수는 임대였기 때문에 세비야로 돌아갔죠. 그래서 당연히 득점력적인 부분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원정팀 HT 마드리드의 경우는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에스파뇰을 상대로는 패배, 엘체를 상대로는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저희 같은 토토인들의 뒤통수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때리는 결과를 보여줬죠. 다만 저는 경기력 자체는 골대도 많이 맞추고 약간 좀 HT 마드리드가 운이 안 따라주는 장면들이 많았으나 만들어가는 장면들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HT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롱볼 활용도가 7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롱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HT 마드리드가 승리하지 못했던 에스파뇰과 엘체의 경우는 롱볼 허용 횟수가 라리가에서 많지 않은 팀들인데, 이번 경기 알라베스의 경우는 롱볼 허용 횟수가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HT 마드리드가 드디어 리그 첫 승을 거둘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 마드리드가 역사적으로도 3라운드까지 1승을 한 번도 못 거둔 적이 2009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쯤이기 때문에 거의 뭐 15년, 16년 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3라운드까지 1승도 못 거둔 적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리즈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일단 원정팀 뉴캐슬의 경우는 이번 시즌 아직 1승이 없는 상황이고, 주전 수비수인 파비안 셰어, 산드로 토날리, 조엘링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에디아우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파비안 셰어 선수와 산드로 토날리 선수는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들었고, 조엘링턴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이 크진 않지만 국제 휴식기 이후에 출전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전 자원에서 확실하게 빠지는 자원은 조엘링턴 선수와 공격 자원인 앤서니 고든 선수가 되겠죠. 다만 저는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앤서니 고든 선수가 뭔가 이번 시즌 좀 플레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계속 볼을 질질 끄는 것 같고 패스 타이밍도 늦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빠지는 게 뉴캐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마랑이스 선수와 오실라 선수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득점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충분히 리즈를 상대로 득점
득점을 터뜨리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즈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고 웨스트햄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높은데 뉴캐슬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변이라면 이번 시즌 필드골이 한 골도 없는 리즈와 무승부 정도를 예상하지만 이번 시즌 1승도 없는 뉴캐슬이 1승을 거두기에 딱 좋은 상대가 리즈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리즈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베티스 대 빌바오.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라리가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빌바오가 원정을 가니까 바로 무승부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죠. 원정 빌바오는 빌바보다 소리가 있을 정도니까 이렇게 무승부에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랜만에 한번 원정 빌바오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홈팀 베티스의 경우는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패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주전 골키퍼인 파울 로페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루이발 선수는 지난 아시셀타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손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빌바오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지난 라이오와의 경기에서 오이안 상케트 선수가 돌아오면서 페널티킥으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이번 시즌 니코 윌리엄스 선수의 활약도 벌써 1골 2도움으로 굉장히 좋죠. 결과적으로 이스코 없는 베티스, 안토니 없는 베티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베티스의 무패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현재 무승부에 투표율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럴 때 무난한 정배의 빌바오를 선택하는 게 좀 메리트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베티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에스파뇰이 패배하지는 않을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을 시작으로 리그가 시작되고도 AT 마드리드, 소시에다를 상대로도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8경기째 패배가 없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꺾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에스파뇰의 단통 승리를 가기에는 기본적으로 롱볼을 많이 활용하고 부디미르의 대갈박을 활용하는 오사수나라는 점에서 한방으로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오사수나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무수히 많은 공격을 막아냈었고 아쉽게도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하면서 1대0 패배를 했었다는 점에서 에스파뇰이 아무리 상승세라고 해도 오사수나의 수비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을 보면 상성적으로 에스파뇰이 오사수나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오사수나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퇴장까지 나오는 악재가 겹쳤죠. 그리고 브랜드포와의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의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1대0 패배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리그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도 첼시와 0대0 무승부, 노팅엄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확실히 에제 선수가 빠진 공백이 슬슬 티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면서 아스톤 빌라가 리그 2경기를 치르고 일주일 넘게 지금까지 체력을 쌓을 동안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2경기에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렀고 오늘 새벽 프레드릭스타드 노르웨이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만큼은 리그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피로가 누적된 크리스탈 팰리스, 에제가 빠진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의 리그 첫 승을 기대하면서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 수많은 경기 전 세계 리그를 나는 달린다
매